네, 여러분들 레리 서튼 감독이 이제 감독 선임된 것에 대한 좀 긴급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기사가 떴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됐고 이제 레리 서튼 감독 체제로 가게 될 텐데 뭐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뭐 내부 정보를 조금 이제 듣고 아마 며칠 내로 기사가 뜰 것이다, 확정을 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오늘 화요일날 바로 이제 기사가 떴고요. 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성적이 완전히 좋았다 그러면 네네. 그 무마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구단하고 감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구단과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단장과의 그렇죠. 어떤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상황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단 구단이 결정한 대로 저희는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튼 감독은 사실 뭐 이것 또한 저희가 뭐 내부 정보로 알고 있었던 거지만 처음에 선임될 때부터죠. 지난 시즌 전부터 사실은 좀 롯데가 가장 감독으로서는 많이 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감독이었어요. 네. 네. 서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수 생활도 했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선수 생활했어요. 2005년도에 유니콘스에 현대 유니콘스죠. 거기서 이제 4번 타자 역할을 하면서 홈런왕을 했거든요. 35개 홈런을 치고 이제 홈런왕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기아까지 갔다가 기아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홈런 6개를 그치면서 결국은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 또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뭐 트리플 A라든지 뭐 더블 A 이런 데 가서 이제 코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야구에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 감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뭐 지금도 이제 2명이 있어요. 오늘 서튼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으니까 이제 올 시즌에도 3명이 외국인 감독이 올 시즌 프로야구에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감독 중에서 우리나라 야구를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또 피부로 느꼈던 그런 사람이 서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뭐 운영은 잘할 것 같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는 뭐 아직까지도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감독이 온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글쎄요,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서튼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는지 또 팀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시즌 끝나고 나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도 뭐 기사를 접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 시즌까지 확실하게 감독직을 이제 보장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팀을 리빌딩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로이스터 감독도 우리나라를 잘 알지는 못하고 왔어요. 사실은 뭐 일본 야구를 잘 알고 왔지만 그 로이스터 감독보다도 서튼 감독이 우리나라 야구를 더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지 않을까, 운영면에서는 원활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 이렇게 감독이 바뀌게 되면 선수단은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이고 어수선하죠. 어수선하고 제일 힘든 건 고참 선수들이에요. 팀을 추스리는 거는요, 이 고참 선수들의 힘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대호라든지 전준호,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전준호 선수가 가장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지 않은 손아섭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레리 서튼 감독,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게 되면 뭐 히딩크 감독도 그렇지만 어떤 기존의 국내 감독들과는 좀 다른 시각의 야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선수 기용 특히나 그렇고. 그러니까 그 로이스터 감독이나 힐만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을 하면서 되게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로이스터 감독이고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 뭐 힐만 감독이 SK를 이끌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 운영이나 그 시즌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선수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치들이나 감독들은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운영을 하는데 외국인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튼 감독도 옆에서 이제 서포트해줄 수 있는 오늘 그 연태를 보니까 문기현 코치가 올라왔어요. 네, 같이 네. 이번에 있었던 이제 코치들이 몇 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코치들이 서포트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뭐 서튼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코치 생활도 감독 생활도 했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은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면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아무래도 지금 서튼 감독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외국인 감독이 왔을 때 아무래도 그 젊은 선수들 제가 아까 말했던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게 색안경이 이제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젊은 선수들이 좀 더 이제 내가 좀 잘하면 이 감독 밑에서는 나도 주전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타격 부진에 빠져 있어요. 손아섭 하면 롯데의 중심 타자로 몇 년간 자리를 잡은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는 좀 시즌 초에 성적이 안 좋은데 외국인 감독은 손아섭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현재 상황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손아섭이 슬럼프에 빠져있다 생각하면 이거를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반감을 갖는다면 팀이 와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튼 감독은 우리나라의 야구를 좀 잘 아는 감독이니까 아주 엉뚱한 그런 그 선수들 기용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아섭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어도 손아섭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감독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만약에 서튼 감독이 손아섭이 안 좋으니까 손아섭을 내려보내고 2군에 좋은 선수를 올려서 시합을 내보낸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 백지화 상태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떤 선수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면 그 선수를 감독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팀 내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팀 내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서 주변에 있는 코치들이 어드바이스를 잘 해줘야 된다. 물론 구단에서도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 키워야 되는 선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계속 우리 팀을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선수들 끌고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나갈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그 2군에 있는 선수들은 또 작년 올해 서튼 감독하고 호흡을 많이 맞춰봤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기회가 많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엄청나게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글쎄요. 뎁스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롯데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채워지고 선수들이 기분 좋게 좀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뎁스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사실 손아섭, 뭐 전준우 지금 롯데의 중심 타자들도 사실 로이스터 감독이 그 선수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기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컸던 선수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군 선수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뭐 네. 손아섭 선수가 2007년도부터 1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로이스터 감독은 사실 많은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사람 좋고 뭐 허허실실 뭐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가 프로니까 이런 감독으로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일요일 경기 끝나고 나서 너희는 프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놓고 주말 동안 선수들이 뭘 했는지 다 보고를 받아서 이 선수들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럼 바로 그냥 가차없이 2군으로 날려버리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사실 그런 감독이었는데 네. 서튼 감독은 좀 어떤 스타일일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이스터나 힐만 감독은 SK에 있으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제일 먼저 네. 야구장 와서 막 뛰고 있는 사람이 힐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막 뛰고 있어요. 그 전날 자기가 먼저 운동하고. 그 전날 미스가 생기면 감독이 스스로 펑고를 치면서 그 미스를 보완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런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뭐 서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아의 윌리엄스 감독이나 하나의 슈베로 감독 사정이 다릅니다. 롯데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기아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윌리엄스 감독이 가지고 가는 거고 슈베로 감독 같은 경우는 하나가 완전히 팀을 개선하려고 단장이 선수들 고참 선수를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이제 신인 선수들 위주로 이제 시합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사실은 슈베로 감독이.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떤 감독이 오든 리빌드도 해야 되겠지만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은 많이 할 겁니다. 고민 많이 하고 또 변화가 또 많이 있을 텐데 아주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문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이긴 해요. 이거는 위원님 그냥 감으로 해주세요. 감으로. 네. 위원님 야구 딱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제? 제가 야구 50년 했어요 지금. 50년 되셨어요?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몇 년도냐 이게 초등학교 72년도인가? 72년도면 51년 되셨네. 1960년생이니까 1960년생 1960년생이고 내가 11살 때 시작했으니까 와 박정희 대통령 때 저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왔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요. 윤용수 여사 시해 사건,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다 겪은 사람이고. 그 새마을 이제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야구를 시작하셨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감으로 해주세요. 감으로. 50년의 야구 어떤 그냥 저희가 이런 용어를 쓸게요. 50년의 통밥으로 봤을 때 감독이 바뀐 게 롯데에게는 어느 정도의 득이 될지 어느 정도의 실이 될지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느낌은 어떠세요? 제 느낌은요. 서튼 감독이 되면서 분명히 구단과 소통은 잘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구단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젊은 선수들 뎁스를 이제 키우려는 생각을 성민구 단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허문회 감독은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감독 입장에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우선주의로 가지 않았나. 거기서 이제 구단과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뭐 크게 성적이 월등하게 좋아진다. 이거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떠한 그 선수의 변화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수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라인업이라든지 1군에 올라오는 선수들, 2군에 내려가는 그렇죠. 선수들. 그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감독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휘베르 감독이 그렇잖아요. 휘베르 감독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 써보고 저 선수 써보고 좋은 선수들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튀어 올라오는 선수들이 크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건데 이군 감독을 하면서 서튼이 그 롯데 선수들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느닷없이 선수를 기용한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팀 운영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좀 원활하게 소통해가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프런트와 현장의 어떤 호흡 말씀하시는 근데 성적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물론 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꼴찌니까 꼴찌 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장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프로야구 하려면요. 가을야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승하려고 해야지. 맞습니다. 우승이 목표지 무슨 뭐 4강 들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4강 하나 꼴찌 하나 똑같아요. 우승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튼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되고 롯데가 그런 우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첫발 서튼 감독으로서 좀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힘든 게요. 사실은 감독 수장이 바뀌면 고참 선수들이 가장 힘듭니다. 고참 선수들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신이 끝나면 이제 다 평가가 되겠죠. 감독을 바뀐 거에 대한 평가 또 고참 선수들이 팀을 이끌어 가는 데 대한 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는데 아무튼 고참 선수들 이대호 선수나 전준호 선수 또 손아섭 선수 이런 선수들 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좀 힘든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전에 감독은 고참 선수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고참 선수들이 뭐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면 현재 온 감독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일절 뭐 익스큐즈 없이 야 너희도 다 똑같이 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고참 선수들이 조금 힘들게 되는 거고 힘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팀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감독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고참 선수들이 얼마만큼 팀을 탄탄하게 갖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5월달에 시즌 초 5월달에 감독이 바뀐 게 프로야구 40년 동안 3번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요번에 4번째인데 네네. 이광 감독, 김성근 감독, 그다음에 김기태 감독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 감독들이 5월달에 중도에 하차하면서 경질되고 감독 대행이 와서 성적이 좋았느냐 다 안 좋았어요. 6위, 7위, 8위 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나서 그 팀이 월등하게 뭐 실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가을야구를 했다든지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팀이 역대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중위권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최하위에 있는 롯데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지고 있냐면 고참들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단에서 고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지금보다도 지나온 시즌보다도 앞으로 남은 시즌에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뀐 감독이 예전의 감독과는 달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경기 운영, 네. 선수단 운영, 그리고 선수들은 조금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훈련 방식, 지금의 어떤 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선수들이 판단을 해서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떤 드라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진짜 그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게 거예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튼 감독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팀을 운영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롯데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신인 선수들이나 그동안 시합을 안 나갔던 선수들 기회를 많이 주면서 내년 내후년을 생각하겠다? 그거는 글쎄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잖아요. 감독으로서는 되게 편한 거지만 선수단 안에서는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좀 와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참 이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감독이에요. 예. 제가 10년 동안 3할 친 선수예요. FA 90억 받았어요. 지금 내가 1할 치고 있어. 근데 내가 선수단은 다 장악하고 있는 선수야.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감독이 5경기 지켜보고 야 너 안 되겠다. 이군가 했을 때 와 돌았나 씨. 후배들 모아놓고 전화하면서 술 사주면서 야 감독 지금 뭐 되겠나 내년에 바뀐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게 최악이 되는 거고. 그건 최악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아 감독님 제가 가야죠. 후배들한테도 야 너그 내 가니까 내 이제 못 올라오게 해라. 너가 잘해갖고 가가지고 2군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치고 하면서 2군에서 15못 간 6할 7할 치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또 내가 없는 사이에 잘했던 선수들이 내 백업으로 들어가서 서로 으쌰으쌰하는 만약에 정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롯데는 정말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강한 거죠. 네. 그 서로 경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낸데 하고 시합을 나는 뭐 못해도 계속 나간다 이런 팀은 되면 안 되고요. 고참은 고참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선수들은 그 대선수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강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뭐 2군에 가라고 해서 또 불만을 갖는 선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손아섭 선수가 좀 쉬고 싶겠죠. 손아섭 선수 생각을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슬럼프에 겪고 있는 선수들은요 조금 쉬고 싶거든요. 쉬면서 자기 몸을 좀 추스리고 완전한 몸이 됐을 때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꼭 시합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 올라올 거다. 기다려주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후보 선수들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데 저 사람을 왜 쓰는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신화하라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팀을 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선수들이 예전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오늘 나가야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예전입니다. 형님 안타 2개 치면 뭐합니까 나가서 어차피 뭐 후보인데요. 그 이제 팀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전입니다. 아주 예전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선수단 분위기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고참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졌다. 고참들이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허케TV 지금 앞서 계속
허켓TV 중계를 왜 안 해주시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로 저희가 중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중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KNN 치시면 저희의 중계 그리고 중계 화면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